자, 안녕하세요. 주식 나틀입니다.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차트 분석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린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여러분들께서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성델타테크 보시면은 중간에 이 사람은 차트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쓰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개발한 세력 목표가 차트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다 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이유는 없지만 신성 델타테크가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렇게 매집 라인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 표시되는 구간이 매집 라인이에요. 여기까지 매집이고요. 보통의 종목들은 이렇게 매집이 일어나면 이 매집된 간격에서 어떻게 올라간다? 이 매집된 간격만큼의 성장폭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보통의 세력주들은 4배 정도 올라가면 주가가 폭락하더라라는 게 제 오랜 그 뭐라 그럴까요?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신성델타테크는 지금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주가가 이거 올라가는 거 공식이 있다라고 하면 안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데 주가 올라가는 거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 보시면은 구독자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무료 강의 1강을 보내드리는데 1강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기본 차트에서 제가 방송했던 내용하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세력이 목표가 정하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공식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시는 부분입니다. 자, 신성델타테크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한 12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10만 8천 원, 10만 9천 원 찍으면 매도세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이 매집된 가격이 2만 5천 원 가격대거든요. 2만 5천 원에 매집을 해가지고 10만 원 오면 4배 오른 거예요. 4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은행 차트입니다. 제주은행 차트인데 이것도 매집 라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18,000원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9,800원 나오는 부분이죠. 바닥에서 이만큼이 매집이에요. 이 매집했던 그 간격을 가지고 하나, 둘, 세 개 올라가면 이 고점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런 이 한 가지 기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세력 목표가 차트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고점 맞고 빠지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은행은 세력주인가요? 세력주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포스코홀딩스도 이거 주가 올라간 거 배터리 아저씨가 선동해가지고 거기에 선동에 이끌려서 주가 이거 견인하고 했던 개미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딱 76만 원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죠. 이 구간 보세요. 76만 원 가니까 주가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력들이 올리는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 라인이 나왔던 이 간격대로 보면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네 개 가고 빠지는 거예요. 네 개 못 가고 빠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디테일한 그런 과정은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신성델타테크가 어떻게 되느냐?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델타테크 주주분들 중에서는 이 새끼 이거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석배 대표와 그 다음에 다른 유튜버들은 이 종목이 100만 원 간다고 하는데 나 여기다 전재산 몰빵을 했는데 네가 뭔데 주가 하락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예요. 자, 세력들이 움직이는 공식이 있다. 저는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공식은 틀리기도 할 수 있지만 많아봐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집한 구간에서 매집한 크기 곱하기 4배에서 혹은 5배 진짜 잘 가면 6배예요. 그러면 신성델타테크는 어디에 와 있다? 4배 구간에 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중을 줄여야죠. 자, 그리고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신성델타테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장 원동력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모멘텀이 뭐가 있습니까? 모멘텀이 뭐가 갖고 있어요? 신성델타테크가 초전도체 만드는 회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회사 LNS 캐피탈, LS 캐피탈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지분 얼마 갖고 있다? 50% 지분 갖고 있는 걸로 신성 퀀텀에
퀀텀 지분은 어떻게 된다? 이석배가 50% 갖고 있다. 나머지 50% 중에서 신성이 LNS 캐피탈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9%다. 간접의 간접 지분 갖다가 9% 갖다가 이만큼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된다? 초전도체는요, 합의가 없으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실체도 없는 것 때문에 주가가 4배 오른 종목이 정상이겠습니까? 아니면 실체가 없는데, CCS도 마찬가지죠. CCS도 실체가 없는데 최저가 대비하면 뭐 400원이니 500원이니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것도 4,000원까지 올랐다가 폭락한 종목인데 어떤 게 맞는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CC파도 있고 신성파도 있고 두 파가 지금 나뉘어갖고 엄청나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영상 올리니까 떡상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퀀텀에서 처음에 LK99를 만들었을 때 3인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3인 중에서 2명이 CC로 왔어요. 그러면 이 CC에는 2명의 개발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성이 그렇게 좋아하는 퀀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퀀텀에는 누구 혼자 있어요? 이석배 혼자 있죠. 이석배 혼자 있고, 그 다음에 다 늙은 김현탁 박사가 있어요. 김현탁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권영한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현탁 진짜 노욕이 많은 거죠. 미친 거죠. 자기가 교신 저자를 하겠다고 해서 열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애초에 노벨상을 받는 거는, 노벨상은 3명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권영한, 이석배, 그 다음에 김지훈, 이렇게 3명 공동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또 누가 껴요? 김현탁이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지금 더 악재가 돼 있는 부분은 LK99를 기반으로 해서, 이 특허 논문으로 기반으로 해서 모조품이 나와서 성공했다 이게 아니고요. LK99를 갖다가 공개를 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힌트 얻은 각종 연구소 국가들이 미국은 뭘로 만들었대요? 흑연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흑연으로 만들었고, 중국은 뭐요? LK99 카피해갖고 다른 거 섞어갖고 만들었다, 특허 등록해놨다라는 겁니다. LK99가 원천 기술이 되지도 않는 부분인데, 이 원천 기술도 되지 않는 부분인데 신성 주주가 CCS 와가지고 악담을 한다거나, CCS 주주가 신성 가서 악담을 한다거나,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미성숙한 행위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저는 댓글창 막아놨는데, 댓글창 막아놓은 이유는 특정한 한 진영에 어떤 그 악플 다는 사람들의 악플이 무서워서 막아놓은 게 아니고요. 금감원의 지시사항입니다. 금감원에서는 유사투자 자문업은 양방향 소통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방향 소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사업자 신고를 했을 때 댓글창 막아놓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서약을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막아놓은 것이지, 신성 주주나 CC 주주들의 악성 댓글이 무서워서 막아놓은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신성 같은 경우에도 이 신성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신성 갖다가 지금 막 진짜 물고 빨고 하는 유튜버들 한둘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다 누구다? 유사투자 자문업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은 신성이 맞다라고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좋은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CC 갖고 있는 신성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올리는 영상 보면 계속 뉴스 돌려막기. 그리고 나한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야지만 종목을 드린다. 저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과 결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는 거고, 이 목표가 차트 여러분들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주가를 올리는데도 얘네들이 어느 구간 가면 떨어진다. 이거 신성 델타테크도 이 구간 돌파를 할 때 여기에서 왜 눌림 나와요? 이 세력 목표가 차트 여기를 만족을 못했으니까 여기서 만족하고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재차 돌파를 해줘도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올라가는 걸 표준 삼을 필요도 없어요.
위험한 자리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보면 뭐 EST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그 공정 중에서 어닐링이라고 하는 그 공정인데 요 고점 맞고 떨어지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에코프로도 이 세력주 급등주 구간 들어갔다가 빠지는데 얘는 좀 약간 페이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수동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걸 제외하고 포스코홀딩스도 세력주 가격 갔다가 떨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여러분들 제 영상 그 유튜브 영상 중에서 쇼츠 영상들 보면 목표가 딱딱딱 그 가격대 오면 윗골이 나오고 가격이 거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한 종목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말라,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그 얘기 하나 더 해드리면, 신성 델타테크 주주분들의 지금 하는 행태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종교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150만 찍고 빠졌을 때도 에코프로 사라고 했던 그 분은 방송에서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들 떨어질 때마다 사서 모으세요라고 해갖고 아무 기준 없이 150만 원 찍고 빠지는 종목을 고점에서 120만 원에서 또 사고, 또 200만 원 갈 것 같으니까 120만 원 싸다고 생각해서 120만 원 사고, 80만 원 떨어지니까 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개박살 난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고 있는데 지금도 배터리 아저씨 출연한 유튜브의 댓글을 보세요. 애국자, 진정한 당신이 애국자고 진정한 실력자이고, 뭐 박순혁 작가님 당신은 그저 빛입니다. 막 종교에 종교. 신성델타테크 관련된 유튜브를 보세요. 신성델타테크에서 내가 이렇지 않습니까 저랬지 않습니까 하는데 댓글 한번 보세요. 열어놓은데 종교입니다. 종교. 내가 신성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석배가 진정한 애국자니 어쩌니 막 그러고 있어요. 실상을 좀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봐요. 신성은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신성은요, 퀀텀에 투자한 그 지분 때문에 그런데, 퀀텀에 지분 투자한 게 왜 주가 상승을 이뤄냈느냐, 퀀텀이 특허를 내면, 얘네들이 특허를 독식하게 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간접의 간접 지분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아직도 신성이 맞고 CC가 틀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CCS야말로 개발자 특허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까지 올려놓은 특허 등록이 안 돼요.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 기준으로 해외 특허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키를 누가 갖고 있어요? 개발자 2명이 있습니다. 자, 개발자 2명이 있는 CC와 신성은 누구 혼자 있어요? 이석배. 그 다음에 김현탁은 뭐만 해요? 그냥 이 사람은 논문만 쓰는 사람이죠. 뭐 이 사람 뭐 여기에 김현탁 박사가 들어왔고 뭐 연구를 진행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신 저자 하겠다고 하고 논문 연구윤리 이렇게 뭐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상도덕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연구 안 했잖아요. 연구 안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대표 저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까? 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하셔야 되겠어요? CCS가 유상증자 안 할 수도 있어요. 유상증자 참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이해가 돼요. 왜? 권영환이 유상증자 안 하면 어떻습니까? 예. CCS가 방송국에서 멈추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신사업을 해야 돼요. 신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대박 나는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무조건 대박이 나.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큰 대로변에 있는 어떤 상가를 사는 것보다 이 골목길 안에 있는 작은 상가를 사도 무조건 대박이 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라면, 큰 대로변에 있는 큰 건물을 사시겠습니까? 골목에 있는 작은 거라도 아무거나 사시겠습니까? 아이템이 있으면, 대박이 있으면 골목에 있는 작은 거 사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만드는 제품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면 알아서 찾아오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CCS가 방송국에서 멈춘다 이러면 진짜 슬픈 얘기지만, 문제는 CCS의 사내 이사를 퇴임하지 않고
퇴임하지 않고 끝까지 투자 유치를 하면서 한다 그러면 시간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지 간에 개발자 2명이 있는 기업과 그 다음에 신성 같은 경우에는 간접 지분 갖고 있고 그것도 주가 상승한 근거가 뭐 특허권 가지고 있다. 이 회사만 만들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누가 만들 수 있어요? 김지윤이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뉴스 이런 것들은 조금 좀 걸러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가가 예전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특히나 뭐 제주은행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외에도 세력주들은 다 그 세력주들이 올라가는 뉴스가 있고 공식이 있고 하는데 올라갈 때도 이때 당시에는 가장 좋은 호재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올리는 겁니다. 신풍제약이 무슨 치료제를 개발할 것 같아서 투자한 겁니까, 여러분들? 주가 올라가니까 나도 따라 타야지 하고 따라 탄 거 아니겠어요? 자, 코로나 때 주가 올라갔던 바이오 기업들을 모델로 삼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나는 전재산 몰빵해서 10배를 먹어야지, 20배를 먹어야지.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지 마시고요. 세력들은 지들이 원하는 가격대까지만 주가를 올립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요약을 하면요. 첫 번째, CCS 주주분들은 조금 더 진득하게, CC 주주들은 조금 더 시간을 좀 투자를 해라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성 주주들은 이제 매도 타이밍이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세력주에 대한 강의까지도 간단하게 겉들인 그런 영상 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뭐 댓글창 막아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감원에서 지시사항이고요. 양방향 소통 막기 위해서 그게 이제 주가 조작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금감원에서 했기 때문에 댓글창 막혀 있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 세력주의 공식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강의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로 강의를 첫 번째 딱 들어본 다음에 그 강의 나온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HTS에서 조금만 해보시잖아요. 바로 눈 떠져요. 그리고 제가 이거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이 강의를 드려도 이거보다 더 뛰어난 기법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CCS 주주분들 힘내시고, 신성 주주분들께서는 욕심을 조금 비우시고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왔으니 수익이 나오면 수익 익절하시고 비중을 적게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00만 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익절 다 하시고요. 익절 하시고 한 100만 원 정도만 들고 가겠다. 100만 원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수익이 난 상태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남은 비중 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트적인 해석은 안 하고 맨날 뉴스 갖다 붙이고, 주가 이렇게 예전에 급등했던 종목들은요,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뉴스 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결국에는 세력주에서 여러분들이 뉴스 이런 것들은요, 개미들 꼬시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요. 세력주가 올라가는 공식, 그 다음에 세력주가 올라가는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지 그것이 주식 공부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